예, 들어오세요. 네, 음소거 하시고요. 네, 비디오 꺼두시고요. 예, 예, 들어오셔서 음소거하고 비디오 꺼두시고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7절 역함수의 도함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를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그 역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함수의 도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분의 1이에요. 즉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역수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F 인버스의 미분계수를 A라는 점에서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다면 결론은 F'을 계산해서 뒤집으면 되는데 F'을 여기가 A면 F 인버스 A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뒤집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F 인버스 프라임 X 이건 정의대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가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분자를 K라고 두겠습니다. 이 분자를 K라고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K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 K라고 둔 값은 F 인버스 X에서 F 인버스 X를 빼준 거니까 0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K로 바꾸면 K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분자는 K라고 두었으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H를 K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가 F 인버스 X다 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F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F는 거꾸로 Y를 X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F가 Y를 X로 보낸다라는 걸 기호로 쓰면 F가 Y를 X로 보낸다.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래서 X는 FY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Y가 F 인버스 X다 라고 쓰는 거나 X가 FY다 라고 쓰는 거나 같은 표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H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F 인버스 X 플러스 H는 이항해서 F 인버스 X하고 K하고 더한 거다. 그렇죠? 근데 F 인버스 X라는 값은 Y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Y 플러스 K죠. 그렇죠?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합니다. F의 역함수가 X 플러스 H를 Y 플러스 K에 대응시킨다. 그럼 F는 또 거꾸로 대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F는 Y 플러스 K를 X 플러스 H에 대응시켜야 돼요. 그걸 기호로 쓰면 F가 Y 플러스 K를 X 플러스 H로 대응시킨다. 그렇죠? 예, X 플러스 H가 FY 플러스 K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를 구할 수 있어요. X를 이리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H는 Fy 플러스 K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 X가 뭐였나요? 여기 X는 FY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 대신에 FY로 바꿉니다. 그래서 H는 Fy 플러스 K 마이너스 FY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걸 여기 분모 H에 갖다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K도 0으로 가요.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F 인버스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인버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인버스 X였어요. 그런데 위에 건 K라고 두고 H는 정리해서 값을 구했어요. H는 Fy 플러스 K 마이너스 FY였고 분자는 K라고 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H가 0으로 가면 K도 0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극한을 우선 분모 분자를 K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1이 될 거고요. 분모는 K로 나눴으니까 K분의 Fy 플러스 K 마이너스 FY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것의 극한인데 이 K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K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고요. 분자는 1의 극한이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라고 했죠? 그럼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 출석 안 받았어요. 예, 첫 번째 시간에 받을게요. 예, 지금 출석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보내세요, 지금. 예, 출석 지금 보내세요. 첫 번째 시간에 받겠습니다. 예, 채팅으로 예, 출석을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모에 이렇게 극한이 하나 있죠. 이걸 앞에서 우리가 연쇄법칙 얘기할 때 예, 다뤘던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인지.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것은 무엇인가의 도함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 네모, 프라임, 세모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건 f 프라임 y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게 f 프라임 y분의 1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y는 뭐였어요? f 인버스 x였죠. y를 다시 바꿔주면 전체는 f 프라임을 어디서 계산하냐? f 인버스 x에서 계산하고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역함수의 도함수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의 도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분의 1이다. 그렇죠?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 예, 도함수를 계산하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응용을 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예. fx가 2x 플러스 코사인 x다. f 인버스 프라임 1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공식을 쓰면 f 인버스 프라임 1은 f 프라임 분의 1인데 f 프라임 어디서 계산하냐? 여기가 1이면 f 인버스 1에서 계산한다. 그렇죠? 그리고 뒤집으면 됩니다. 자, 여기 주어진 함수는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역함수를 계산하고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대수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방정식은. 해서 이것이 y가 2x 플러스 코사인 x다라고 두고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걸 x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x로 풀려고 하면 대수적으로 풀리지가 않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를 대수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의 역함수를. 자, 그런데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 배운 것처럼 역함수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그 기법을 쓰면 그냥 이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f 인버스 1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f가 어떤 값을 1로 보내주냐.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역시 역함수를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바로 대수적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처럼 그냥 눈대중으로 딱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줍니다.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자, 여기서는 그 값이 보이죠?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이 전체가 1이 될까요? 바로 0을 대입하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바로 0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f 인버스 1 하는 것은 0이다. 그렇죠? 왜? f0이 1이니까. 자, 그럼 다 됐어요. f 인버스 1은 0이니까 이제 대입하면 우리는 f 프라임 0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할 게 없이 f를 그냥 미분하고 0 대입하고 그렇죠? 뒤집으면 됩니다. 미분해 볼까요? 2x를 미분하면 2,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됐죠? 그렇다면 f 프라임 0은 x에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사인 0. 그런데 사인 0은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2가 되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f 인버스 프라임 1은 f 프라임 f 인버스 1 분의 1인데 이것은 f 프라임 0분의 1이고 f 프라임 0을 계산하니까 2였으니까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두세요. 이 공식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우선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극한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극한을 구하기 전에 우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어떤 함수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e라는 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정의된 수예요.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건데요. 이 값은 실제로 계산하면 2.7182818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어떤 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은 증가합니다. 그게 증가수열인데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해서 위로 6개가 돼요. 해서 위로 6개이면서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수렴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름을 2라고 붙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라는 수는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a라는 수가 있을 때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수 a를 가지고 a의 x승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함수를 a를 밑수로 갖는 그런 지수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중에 금방 얘기했던 2도 있죠. 그렇죠? 그럼 a도 2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a가 2가 되면 그러면 함수는 2의 x승이라는 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즉 2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를 특별하게 자연지수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연지수함수. 자, 그런데 어쨌든 a를 밑수로 갖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예요. 어쨌든 둘 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있습니다. a의 x승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써요. 로그 a의 x 이렇게 써요. a의 x승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것을 a를 밑수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a 대신에 2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의미는 로그 2의 x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기호는 사용하지 않아요. 로그 2에 이렇게 밑수를 2로 이렇게 표기하는 기호는 안 씁니다. 대신 이 의미를 갖는 함수는 lnx라고 써요. 이게 바로 자연 로그 함수고요. 뜻도 ln 하는 것이 바로 자연 로그 함수라는 뜻입니다. L 하는 것은 로그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로거리즘, 영어로 로거리즘 하는 것은 로그 함수라는 뜻입니다. N 하는 것은 이게 자연 로그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예요. 내추럴 하는 뜻이에요. 해서 ln 하고 쓰는 것은 내추럴 로거리즘이란 뜻이에요. 해서 lnx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로그 x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lnx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 없이 로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2를 밑수로 가는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의 x승하고 로그 a의 x하고 서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x하고 y하고 맞바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y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쓰는 것은 로그 a의라는 함수가 이 로그 함수가 x를 y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수함수는 이것의 역함수니까 거꾸로 y를 x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y승은 x다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y가 로그 a의 x다 라고 쓰는 거나 여기 a에 이렇게 보세요. y승이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결과가 x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x는 a의 y승.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로그로 표현한 것은 로그 표현, 지수함수로 표현한 것은 지수 표현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y가 로그 a의 x라면 x는 a의 y승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a가 2인 경우에는 우리가 lnx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자연 로그로 표현됐을 때 y가 로그 x다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의 y승이 이렇게 보세요. x다. 보고 있죠? 해서 x는 2의 y승이다 라고 쓰는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혹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잊어버렸으면 이번 시간 끝나고 이건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그런 수로 선택을 할 텐데 만약에 a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수함수는 1의 x승이 되겠죠. 하지만 1의 x승 하는 것은 항상 1이에요.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여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y는 1 하는 상수함수가 생기고 그래프를 그리면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이 생깁니다. 결국은 상수함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우리가 따로 다뤘으니까 이 경우는 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예, 지수함수 범위에서는 제외시킬게요. 어떤 수학자들은 지수함수 범위에 이걸 포함시키는 수학자들도 있어요. 포함시키지 않는 수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을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상수함수밖에 안 되니까.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A의 X승하는 것은 A를 X번 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A를 무한번 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1보다 작다면, 근데 A는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예,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수는 곱할 때마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예,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요. 0일 때는 값이 1입니다. A의 0승은 1. 무엇인가의 어떤 수의 0승 하는 것은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틈없이 메꿔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X승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 어렵지 않죠? 반대로 A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 수는 곱할 때마다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게 되고 증가함수 그래프를 갖게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역시 0일 땐 값이 1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개 지수함수를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하는 것은 2가 1보다 큰 수니까 이렇게 증가함수 그래프를 가져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밑수를 2에서 4로 조금 큰 수로 바꿔볼게요. 큰 수로 바꾸면 그 증가하는 속도가 예, 더 빨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증가합니다. 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1보다 작은 케이스도 마찬가지 예,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비교해 볼게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수예요. 1보다 작았을 때에는 예, 더 큰 수를 갖다 주면 예, 이렇게 감소하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져요. 작은 수가 밑수로 왔을 때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예,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텐데요. 예, 아까 극한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론을 먼저 주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 값은 로그 a입니다. 자연 로그예요. 로그 a.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 극한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2라는 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예, 이렇게 정의를 했죠. n을 x라고 바꾸면 똑같죠, 구조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은 2다. 예, 이런 극한을 하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 치환을 해볼까요?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것분의 1, t는 0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t로 바꾸면 t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고요. 1 플러스 x분의 1은 t라고 치환했고요. 그렇다면 x는 t분의 1이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같은 구조예요. 구조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값도 같아야 되죠. 이 값은 2다. 예, 이렇게 살짝 치환만 해가지고 같은 모양인데 예, 그 문자만 다른 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얻은 것은 이쪽에 있는 극한과 2가 같은 수예요.
같은 수니까 양변에 밑수가 a가 되는 로그를 취해도 같은 로그를 취하면 결과도 같아야 되죠. 로그를 취해서 같다고 놓을 겁니다. 왼쪽 극한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오른쪽에 있는 2라는 수에다가 로그 a에 하는 밑수 a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2. 그렇죠. 자,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쓸 겁니다. 로그는 밑수를 다른 밑수로 바꿀 수 있어요. 해서 2로 밑수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밑수가 2인 것은 자연 로그로 해서 ln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떤 성질을 갖냐? 로그 a의 b는 밑수를 c로 바꾸면 어떤 수로 바꿨든지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게 로그의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로그 C에 하는 것을 ln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값은 로그 A분의 로그 2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로그 2라는 것은 1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ln이라고 쓰는 로그는 밑수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로그 2의 2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의 몇 승이 2냐 그런 뜻이죠. 2의 1승이 2지요. 그렇죠? 예, 해서 로그 2는 1입니다. 예, 해서 ln2라고 쓰는 이 로그 2는 1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전체의 값은 로그 a분의 1이네요. 다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극한의 성질을 쓸 거예요. 왼쪽에. 극한은 로그와 이 극한, 리미트는 서로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쪽은 이 값에다가 리미트를 먼저 취하고 결과를 얻은 다음에 로그를 취한 거죠.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은 이 값에다가 로그를 먼저 취하고 그 얻은 결과에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로그 a의 리미트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렇게 바꾼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또 로그의 성질을 쓸 겁니다. 로그 안쪽에 어떤 승수가 있으면 몇 승 하는 것은 로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t분의 1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t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t로 나눈 거죠. 로그 a의 1 플러스 t를. 그래서 t로 나눈 거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로그 a분의 1하고 같아야 되죠. 예, 이 극한은 로그 a분의 1이다. 이런 중간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얻은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 됐지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환을 할 거예요. 로그 a의 1 플러스 t를 h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h다?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 그렇죠? 그래서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t를 풀어낼 수 있어요. 1을 넘깁니다.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t로 h로 치환을 했으니까 이 극한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t가 0으로 가면 h는 로그 a의 1로 가네요. 그렇죠? 로그 a의 1, a의 몇 승이 1이냐 그런 뜻이에요. 0이죠. 그렇죠? a의 0승이 1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0이지요. 어떤 로그가 됐던 로그 1은 0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h라는 값도 0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치환하면 여기 분자는 h로 바뀌었고 분모
t는 풀어보니까 a의 h승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t가 0으로 가는 것은 h도 0으로 가니까 이쪽에 있는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다. 그렇죠? 그렇다면 변한 게 없으니까 그 값은 같은 값, 로그 a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다 됐네요. 그래서 이 값이 같은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이걸 뒤집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은 거나 이걸 뒤집은 거나 같아야 되죠. 왼쪽에 있는 극한을 뒤집으면 극한분의 1.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뒤집으면 이 값 분의 1. 이 값이 로그 a분의 1이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로그 a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극한의 성질, 극한과 무엇분의 1, 역수를 취하는 이 작업은 역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극한을 먼저 취하고 그 결과를 분의 1 뒤집었죠. 순서를 바꾸면 이것을 먼저 뒤집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극한을 취해도 된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먼저 뒤집으면 이것분의 1 거기다 극한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바꾸니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결과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가 로그 a죠? 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극한을 얻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로그 a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다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의 h승 마이너스 1은 뭐냐? 로그 3이다. 자연 로그로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주어진 함수 a의 x승이라는 함수를 미분할게요. 이 극한을 쓸 겁니다. f 프라임 x는 예, 정의대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a의 x승하는 함수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a의 x 플러스 h승. x를 대입한 것은 a의 x승. 그렇죠? 해서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승 마이너스 a의 x승이죠. 그런데 치수 법칙을 쓰면 a의 x 플러스 h승 하는 것은 a가 x 플러스 h번 곱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a를 x번 곱한 것하고 a를 h번 곱한 것하고 두 개 곱하면 x 플러스 h번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의 x 플러스 h승은 a의 x승 곱하기 a의 h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보면 여기도 a의 x승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a의 x승이 곱해져 있죠.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a의 h승, 뒤에서는 마이너스 1. 다 됐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보는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한의 변수는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a의 x승, 여긴 h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곱해진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다 됐죠? 그렇게 a의 x승이 극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극한은 남는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 예,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죠. 이 극한은 로그 a였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결과 a의 x승을 미분하면 모양 보세요. a의 x승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렇죠? 끝내지 말고 이 미수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a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예, 이 결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fx가 7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이 하시면 돼요. 7의 x승 쓰고, 그렇죠? 미수 7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7 곱해주고. 아주 쉽죠? 예, 한 번 더. fx가 3의 x승이다.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3의 x승 똑같이 쓰고 미수 3이니까 로그 3 곱해주고. 쉽죠? 예, 또 가볼까요? 2의 x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2의 x승 똑같이 쓰고, 그렇죠? 로그 2 곱해주고. 근데 로그 2는 이 ln이라는 로그, 자연 로그가 미수가 2라는 뜻이었으니까 2의 1승이 2다라는 의미로 로그 2는 자연 로그로 로그 2는 1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1 곱하나 하니까 2의 x승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도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예요. 자기 자신. 그렇죠. 예, 그런 함수를 본 겁니다.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미분해도 변하지 않는다. 예, 자기 자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또 풀어볼게요. 예,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x다.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구해라. 구해볼까요? 1개 도함수부터. 1개 도함수는 2의 x승 미분하면 금방 배운 대로 2의 x승.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해서 1개 도함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2개 도함수는 1개 도함수를 가지고 와서 또 미분하면 되겠죠. 2의 x승을 미분하면 역시 2의 x승. 그렇죠? 몇 번을 미분해도 2의 x승입니다.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그렇죠? 그럼 더 하나만 하죠. 그래서 2개 도함수는 2의 x승. 어렵지 않죠? 이걸 계속해 나가면 3개 도함수, 2의 x승, 2개 도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2의 x승. 4개 도함수, 역시 2의 x승. 그렇죠? 이 뒤로는 계속해서 몇 번을 더 미분해도 2의 x승이 있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제, 곡선 y는 2의 x승 위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과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이 직선이 평행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뭔가요?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y는 2x라는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에 곱해진 2지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기울기가 2니까 주어진 접선도 기울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y'이죠. y'이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dx분의 dy, y'이 2가 되길 바라는데 y가 2의 x승이니까 y'은 2의 x승. 그렇죠? 자기 자신. 그렇다면 2의 x승이 2가 되는 x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2의 x승이 2다. 로그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x는 로그 2다.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값 로그 2를 구했어요. 그럼 y값은 이제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주어진 함수가 2의 x승이니까 x에다가 로그 2를 대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가 자연로그로 갔다가 그 결과가 다시 자연 지수함수에 의해서 옮겨진다. 그런 뜻이죠. 자연 로그 함수하고 자연 지수함수하고는 역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x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옮겨졌다가 다시 역함수에 의해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죠.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상쇄되고 자, 그렇다면 y값은 2네요. 그렇다면 이제 점을 구할 수 있죠. x값은 로그 2고 y값은 2가 되는 그런 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점은 즉 주어진 직선 y는 2x하고 평행이 되는 접선을 갖는 그런 점은 로그 2,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예제 2번 보세요. y가 2의 텐전트 x승이다.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연쇄법칙을 배웠으니까 연쇄법칙 쓰면 되겠죠?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다라는 걸 금방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건 이의 어쩌고 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연쇄 법칙을 써서 이의 어쩌고 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이의 어쩌고 승.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만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어쩌고가 텐전트 x.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예, 이건 우리 삼각함수 도함수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 해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텐전트 x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 x니까 거기다가 2의 텐전트 x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제 3번. y가 2의 마이너스 4x승 곱하기 사인 5x다. y 프라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의 마이너스 4x승이라는 함수와 사인 5x라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곱법칙, 라이프니츠의 룰. 2의 마이너스 4x승 미분할 때는 사인 5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2의 마이너스 4x승은 그냥 곱하고 사인 5x는 미분해서 곱하고 됐죠? 이제 도함수를 둘 다 알아요. 지수함수 도함수는 지금 배웠고요. 2의 마이너스 4x승, 2의 어쩌고승. 예, 미분하면 2의 어쩌고승 그대로 쓰면 되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4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결과에 사인 5x는 그냥 곱하고요. 2의 마이너스 4x승은 그냥 놔뒀고 두 번째는 반대로 사인 5x를 미분하면 사인 어쩌고 그렇죠? 사인 어쩌고 미분하니까 코사인 어쩌고 그런데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돼요. 5x를 미분하면 5. 다 연습이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정리할까요? 2의 마이너스 4x승 묶어내면 뒤에서 5 코사인 5x 앞에는 마이너스 4 사인 5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정리를 할게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출석 체크는 다 보내셨나요? 예, 50명 보냈네요. 예, 다 보낸 거죠. 예,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